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계몽령이라든지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것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든지 아니면 징계, 제명 조치라든지 네.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 선긋기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에요. 국민이 100을 기대할 때 150을 해야 혁신인데 지금 50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만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정치인의 말은 레토릭이잖아요. 네.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변화를 많이 해줬어요.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걸 분명했던 만큼 네. 김재섭 의원이 요구하는 이른바 혁신까지 가는 단계에서 장 대표가 얼마나 더 보여줄지는 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 달렸다. 정치 혁신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보여줄지 여부는 그게 바로 장동혁의 리더십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고개 숙인 장동혁, 계엄은 잘못, 국민께 사과. 어제 오전 10시 장동혁 대표 예정보다 하루빨리 앞당겨서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지금 일단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고개를 숙여서 이 사과 인사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달 전쯤 계엄 1주년일 때 그때 내놨던 입장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었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건 분명히 뭔가 이 바뀐 태도 변화라고 보이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데 대한 방점을 봐야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지난번 12.3은 그랬잖아요. 네. 그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는 수단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이었다는 대통령이 오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린 그것으로서 사법의 역사의 판단과 사법의 판단을 맡기고 우리 이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주어만 하나 빠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요 7글자만 빠지고 네. 실질적으로 과거의 단절을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물론 정치인의 언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은 입장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정치 현대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걸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건 너무 박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게 절연인데 꼭 7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이게 맞는 거냐? 아니다. 다 함의가 농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한겨레 오늘 일면 잠깐 같이 볼까요? 한겨레 일면 윤석열 절연 없이 장동혁 계엄 잘못. 이거 언급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한겨레만 이렇게 썼느냐? 조선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계엄은 잘못 사과했지만 윤과 절연은 언급 안 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정환 교수님, 글쎄 윤이랑 절연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좀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엄 직후 이후에도 사과를 했었고요. 지난 일주기 때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윤을 언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12.3 계엄 일주기 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몽령이었다. 즉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라는 게 하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최소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계몽령이라든지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것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든지 아니면 징계, 제명 조치라든지 네.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 선긋기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 왜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사과를 안 한 게 아닌데 이번에 얘기한 게 전과 달라야 되는 건 전에도 했었던 사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을 명확하게 긋겠다라는 명시적인 부분이 기대됐었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단톡방에 무슨 얘기가 올라갔느냐 같이 볼까요? 단톡방에 이 한 107명 있는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에요. 국민이 100을 기대할 때 150을 해야 혁신인데 지금 50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100을 기대할 때 150을 내놔야지 혁신이지 100을 기대했는데 50을 내놓으면 혁신이냐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대하면은 네. 150을 내나 혁신인데 네. 장동혁 대표는 혁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100을 얘기하는데 80을 얘기함으로써 변화를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는 다르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수반한 걸 혁신이라고 하고 변화는 스탠스와 자세를 바꾸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변화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고 혁신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혁신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장 대표가 변화의 바탕을 두고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말은 레토릭이잖아요. 네.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변화를 많이 해줬어요.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던 만큼 네. 김재섭 의원이 요구하는 이른바 혁신까지 가는 단계에서 장 대표가 얼마나 더 보여줄지는 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 달렸다. 정치 혁신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보여줄지 여부는 그게 바로 장동혁의 리더십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변화의 방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100이라면 80까지 저는 수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은 아니다, 변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혁신하다가 좀 더 변화하다가 좀 더 변화하고 그다음에 혁신으로 갈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그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씀도 제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장동혁 리더십이 이제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정말 김하병과 같은 속도로 4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중도의 마음을 얻게끔 정말 제대로 변신하느냐. 저는 그게 속도와 시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 말씀 동의합니다. 박 교수님. 절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변화 아니다라고 봐요. 변화든 쇄신이든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조차도 기대감을 별로 안 갖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게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청년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청년이 누가 들어올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반탄 때 하이바 쓰고 돌아다녔던 청년들, 그분들 대거 영입돼서 방송에 나오면은요 변화 하나만 한 겁니다. 또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그 전문가 네트워크에 네. 내란 사건 변호하는 변호사분들 그분들 나와서 인적 네트워크 하고 고성국 박사 같은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하면은 이게 변화하고 쇄신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감을 과연 얼마만큼 줬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 낙제점 아니냐라는 우려되는 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변화라고 하면 이 변화 자체로서도 그다지 평가를 잘 받기는 어렵다라는 콕 집어서 좀 매운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사실 변화에서 혁신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의 요 길목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품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연대, 누구라도 뜻을 같이 하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딱히 품평하지 않겠다. 뭐 판단하시라.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가는 길이 같고 생각이 같다고 그러면 걸림돌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길게 봐서는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길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얘기하는 연대 얘기는 분명히 당내 인사와의 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정치 지도자가 확장을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는 네. 기존에 있는 정당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정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이제 당에 있었지만 또 떠난 분들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이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와 연대할 것이냐.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 만든 장한석 연대 혹은 네. 뭐 장동석 연대 여러 가지 네이밍이 있습니다만은 장 대표의 지금 얘기를 놓고 볼 때는 좀 아직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당원 게시판 논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이죠. 윤리가 구성이 되고 물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는 아직도 넘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에서 징계 공고 안 왔기 때문에 김정영 전 최고만 왔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 즉 이 단계 게시판 논란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서 잘 털고 나간다 그러면은 네. 저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얘기가 걸림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행위가 걸림돌이니까 이것만 해소된다면 앞으로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